안녕하세요. 주식맘사TV입니다. 9월 30일 목요일 오늘의 종목 리뷰 및 내일의 관심 종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영상 보시기 전에 좋아요, 구독, 알림 버튼 부탁드립니다. 금일 새벽 마감한 미국장 나스닥이 0.24% 하락 마감했습니다. 전일 나스닥 선물이 1% 정도 상승한 것에 비하면 나스닥이 0.24% 하락이 나왔다는 거죠. 자, 오늘 우리나라장 나스닥이 이렇게 전일 나스닥 선물을 반영하지 못한 채로 하락 마감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선방하는 장을 나타냈습니다. 코스피가 0.28% 상승 마감했고요. 코스닥도 0.18% 상승 마감했습니다. 금일 새벽 나스닥이 하락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상승할 수 있었던 까닭은 미국 셧다운 피했지만 디폴트 우려는 높아졌다. 그리고 30일 예산안 표결. 그러니까 오늘 뭐 이렇게 임시방편으로 급한 불은 껐다라는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다음 달 18일까지 정부의 부채 한도를 늘리거나 적용을 유예하지 않으면 디폴트를 선언할 수 있다라고 했죠. 자, 임시방편으로 임시예산안 표결을 붙인다라고 뭐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도 역시 어제처럼 미국 나스닥 선물이 장중에 0.6%에서 0.8% 정도 상승하고 있었죠. 뭐 지금 현재는 나스닥 선물이 0.48% 정도 상승하고 있습니다. 오늘 나스닥이 이렇게 반등을 해준다고 하더라도 근본적인 문제는 해결되지 않았기 때문에 내일 우리나라장이 갭 상승으로 시작을 한다면 또 음봉을 맞을 수 있다는 거죠. 나스닥이 반등할 것을 미리 예측하고 어제 그리고 오늘 우리나라장이 양봉을 만들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다음 주 월요일 10월 4일이죠. 10월 4일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 대체 공휴일이기 때문에 요즘 미국 증시가 불안하기 때문에 물량을 털고 나가려고 하는 사람들이 조금은 많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일 같은 경우에는 나스닥이 상승을 한다고 하더라도 음봉을 맞을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 종목 하나하나 보시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첫 번째 종목은 현대중공업입니다. 자, 현대중공업 제가 어제 방송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현대중공업 같은 경우에는 그래프 수급으로 보면 충분히 신고가를 이렇게 뚫을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오늘 종가상 신고가를 돌파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현대중공업을 전일 오버나잇을 하고 11만원 뚫는 이 자리에서 추가 매수했습니다. 추가 매수해 가지고 얘네를 11만 4천원 4,500원 여기에 물량의 반을 수익 실현을 했습니다. 제가 어제 10만 4천원 부분에 샀으니까요. 어제 샀던 물량은 거의 한 10% 정도 수익 실현할 수 있었습니다. 자, 현대중공업 수급을 보시면 오늘 외국인이 34,000주 매도 물량이 나오긴 했지만 그다지 큰 물량이 아니죠. 그리고 기간은 연기금, 투신, 보험 이렇게 계속 매수를 해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주가가 신고가를 계속 갱신해 줄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한 달짜리 기간의 보호 예수 물량이 나오기 전까지는 얘네들을 단타를 치건 아니면 얘가 가격 조정을 받을 때 매수를 하건 굉장히 관심 깊게 지켜봐야 할 종목인 것 같습니다. 자, 다음은 크래프톤입니다. 자, 크래프톤 같은 경우에 오늘 한번 이렇게 슈팅이 나오긴 나왔습니다. 오늘 장중한 때 51만 6천원 3% 정도 상승했다가 이렇게 윗꼬리를 맞는 모습을 나타냈습니다. 자, 저 같은 경우에는 오늘 크래프톤을 거래를 했습니다. 얘를 이런 자리죠. 50만 3천원, 2천원, 3천원 요 부분에 매수를 했습니다. 여기서 거래량이 늘어나면서 신고가를 갱신해 주려고 하는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사고 한 10분 정도 기다리니까 얘가 51만 6천원 그러니까 제가 매수했던 가격에서 한 2.5% 정도 수익이 나왔는데요. 하지만 얘를 매도를 하지 않았습니다. 신고가를 이렇게 갱신해주는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1, 2% 먹으려고 들어갔던 건 아니었죠. 하지만 얘가 그 다음이 문제였죠. 그 다음이 계속 51만 6천원을 고점을 찍고 계속 이렇게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
본전에 매도를 했습니다. 장이 끝나고 나서 왜 이렇게 크래프톤은 신고가를 갱신해 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주가가 가지 못할까라고 생각을 해봤는데요. 지금 계속 나오는 게 이 개인 물량입니다. 크래프톤 같은 경우에는 공모가가 49만 8천원, 그러니까 거의 50만 원대였죠. 그렇게 만약에 크래프톤을 공모를 받은 사람들은 얘네들이 공모 후에 이렇게 하락을 할 때 물타기를 하지 않았다면 이 자리에서는 지금 수익이 나지 않는 자리라는 거죠. 공모받은 물량이 아직까지 나오지 않나라는 강력한 의심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똑같은 공모주이지만 현대중공업 같은 경우에는 얘가 상장될 때 공모가보다 한참 이렇게 높았기 때문에 웬만한 사람들은 이 공모받은 물량을 다 팔았다라는 겁니다. 거기에서 개인들이 갖고 있는 물량이 거의 없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현대중공업 같은 경우에는 기관들이 이렇게 조금만 매수를 해줘도 이렇게 신고가를 갱신해 줄 수 있는 반면에 크래프톤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가격이 이 공모가 부근이기 때문에 한 번도 이 공모가를 지금 이렇게 종가상 이렇게 넘은 적이 없었다라는 겁니다. 뭐 그래서 아마도 이렇게 신고가를 갱신해 주는 게 굉장히 어렵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다음은 2차전지 소재주입니다. 자, 오늘 2차전지 소재주들 SKC가 장전에 뉴스가 떴죠. SKC가 2차전지 음극재 시장 진출을 위해서 영국 실리콘 음극재 생산업체 넥시온과 추진한 합작법인 투자 안건이 부결이 됐다라는 그런 뉴스가 떴습니다. 자, 이런 거에 한번 이렇게 호되게 걸리면 주식 거래하는데 굉장히 힘이 빠집니다. 뭐 시초가가 9% 정도 하락을 해가지고 종가상 15% 하락이 나왔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전일 포스코 케미칼을 종가 오버나잇을 했었는데요. 장전에 SKC의 이 뉴스를 보고 포스코 케미칼을 시초가 보합에 다 던져버렸습니다. 그 이유는 혹시라도 SKC가 이렇게 10% 정도 갭 하락으로 시작하면 이런 2차전지 관련주들이 다 같이 충격을 조금 입지 않을까라는 염려 때문에 일단은 보합에 다 매도를 했습니다. 하지만 2차전지 다른 여타 주식들은 그다지 크게 뭐 영향을 받지 않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어쨌든 포스코 케미칼 같은 경우에는 오늘도 이렇게 양봉을 만들었죠. 얘가 뭐 오늘도 뭐 작지만 외국인 기관 쌍끌이 매수가 들어왔고요. 얘네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5일선가에 이격이 다시 붙으면 다시 또 종가 오버나잇 또 할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머티리얼 같은 경우에도 충분히 이렇게 오늘 뭐 단타 매매는 가능했습니다. 자, 5일 이동 평균선까지 이렇게 왔다라는 거죠. 5일 이동 평균선을 이렇게 한번 이렇게 터치를 하고 종가상 이렇게 10만 4천으로 마감하는 짧은 음봉을 만들었다는 거죠. 저 같은 경우에는 오늘 일진 머티리얼스를 거래는 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SKC가 10% 정도 크게 하락을 했기 때문에 오늘 2차전지 소재주들 가운데 저점 눌림목 매매는 뭐 될 수 있으면 안 해야겠다라는 생각을 했기 때문에 일진 머티리얼스를 거래를 하지는 않았습니다. 자, 오늘 2차전지 소재주들 가운데 굉장히 크게 상승했던 종목이 전고체 배터리 관련 종목이었습니다. 한농화성이 상한가를 갔고요. CIS 같은 경우에는 장중에는 한농화성을 이렇게 따라가다가 이 시간에 또 공시가 떴죠. 공급 계약 체결 공시가 떠가지고 다시 이렇게 슈팅을 해주는 그런 모습을 나타냈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한농화성을 거래를 했습니다. 18,500원, 그러니까 전고점 돌파하는 이 자리에서는 놓쳐버렸습니다. 3분봉상 18,500원 이 자리가 이런 자리였죠. 자, 이런 자리 충분히 뭐 매수를 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얘네를 머뭇거리는 사이에 놓쳐버렸다는 거죠. 그 다음에 거래를 했던 게 이런 눌림목에서 매수를 해가지고 한 3% 정도 수익 실현하고 나왔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거래했던 게 21,000원 이 부분에 상가를 노리고 전고점 돌파하는 이 자리에 매수를 했습니다.
이걸 매수를 하고 나서 얘가 상한가를 강력하게 붙었죠. 하지만 상한가를 몇 번이나 이렇게 깨었다 붙었다 깨었다 붙었다를 반복을 했습니다. 자, 하지만 저는 뭐 매도는 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뭐 제가 매수한 단가보다 크게 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매도는 하지 않았고요. 내일 얘네를 뭐 적정한 가격에 잘 매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CIS 같은 경우에도 지금 현재 오늘 이렇게 기다란 양봉을 만들었는데요. 얘네들 같은 경우에도 지금 현재 시간의 가격이 2.8% 이렇게 상승을 해주고 있기 때문에 내일 이렇게 갭을 띄워서 시작해 가지고 또 이렇게 한번 슈팅을 줄 수도 있습니다. 뭐 이렇게 한번 슈팅을 주었다가 이렇게 쭉 빠지는 그런 모습을 만들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고점에서 거래를 할 때는 짧게 치고 박는 그런 거래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은 리비안 관련주입니다. 자, 제가 어제 시간이 없어가지고 리비안 관련주는 언급을 못했는데요. 어제 뉴스가 떴죠. 리비안이 11월 중순, 그러니까 추수감사절 무렵에 미국에서 상장이 될 것이다 라는 기사가 떴습니다. 그로 말미암아서 어제 에코캡이 상한가를 갔는데요. 오늘 얘가 생각했던 것보다 굉장히 센 점상을 갔습니다. 에코캡 같은 경우에는 이때 지난 8월 달에 이 리비안 상장이라는 그런 거로 한번 이렇게 시세를 주었죠. 그리고 나서 얘네가 9월 중에 이렇게 계속 이렇게 조정을 받는 그런 모습을 보이다가 그다지 어제 거래량을 많이 터뜨린 게 아님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상한가를 터뜨렸고요. 오늘은 점상을 갔습니다. 자, 에코캡 같은 경우에는 시가총액이 800억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세력이 9월 한 달 동안에 부지런히 매집을 했다라는 거죠. 그 매집을 했기 때문에 얘네가 거래량을 그렇게 크게 터뜨리지 않고서도 이렇게 상한가로 말아 올려 버렸다는 겁니다. 그건 왜냐하면 이 리비안이 한 11월 중에 상장이 될 것이라는 건 8월 달에 한번 이렇게 뉴스로 한번 떴었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에코캡이 점상이 가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전일 에코캡은 매수하지 못했고요. 대원화성을 매수를 했습니다. 오늘 운 좋게도 에코캡이 점상을 가는 바람에 저는 매수한 물량의 반은 시초가 20%에서 수익 실현했고요. 나머지 반은 지금 홀딩 중입니다. 리비안 관련주들은 오늘 네 종목이 상한가를 갔습니다. 동국 RNS 그리고 대유 에이텍 얘네들이 또 상한가를 갔고요. 그렇기 때문에 리비안 관련주들은 아직까지 11월 상장이라는 그런 이유도 있고 그 다음에 에코캡이 아마 세력이 물량을 다 걷어간 것 같습니다. 에코캡을 보고 대원화성이나 동국 RNS, 대유 에이텍 이런 애들을 충분히 거래를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컴퓨터 한쪽 면에다가 에코캡의 그런 현재가 창을 띄워놓고 그걸 보면서 대원화성, 동국 RNS, 대유 에이텍 이런 애들을 충분히 거래를 할 수 있다라는 거죠. 자, 오늘로서 9월달이 마감을 했는데요. 자, 10월달에도 여러분들 거래 잘 하셔서 성공 투자 하시길 기원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주식마법사TV를 마치겠습니다. 제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알림 버튼 부탁드립니다. 끝까지 시청하신 분들에게는 보유 종목이 급등할 수 있게끔 마법을 걸어 드리겠습니다. 윙가르디움 레비오사 감사합니다.